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구축 건물을 사서 네,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선택이죠. 신축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이죠. 이 선택 사항이 있는데 네, 뭐 예산 10년밖에 안 된 거는 뭐 리모델링 안 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조금 연식이 된 것은 네, 이걸 뽀개고 새로 지을까 고민되죠. 아니면 뽀개지 말고 이걸 리모델링 돼서 부가치를 높일까 고민되죠.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는데 네. 이 리모델링 대 신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네, 해줄래 알기 쉽게?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음, 방법에는 그냥 매입을 9억을 매입해서 새로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이렇게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위에 건물을 좀 애매한 건물들 매입해서 이건 리모델링을 해서 내가 건물을 취득을 해야겠다,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 제가 판서를 좀 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는 제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죄송합니다. 네, 리모델링이 있고요. 며칠은 잘 써봐. 네, 그리고 신축.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그 수명적인 측면에서 수명. 뭐 당연히 감을 잡으셨겠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주요 구조부라든지 뼈대는 남긴 상태에서 외관이라든지 화장을 고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근데 리모델링도 미관을 그치. 뭐 범위가 좀 다르죠. 대수선을 네, 하고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맞습니다. 그래도 사실상 그 구조 보강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더라도 뼈대 자체에 이제 나이 먹음은 사실 참 그치. 안타깝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수명이 상대적으로 좀 짧죠. 네, 수명이 짧다. 리모델링 좀 해도. 네, 네, 네. 신축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기준으로 해서 40년 이상. 네, 그렇게 되죠. 일단 수명이 긴 거는 신축이 유리한데 당연한 예, 얘기겠죠. 당연한 얘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비용. 비용적인 측면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을 어느 수준까지, 구조까지 다 보강해서 할 거냐, 내부를 어느 정도, 외부를 어느 정도, 뭐로 할 거냐는 변론으로 하고,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 일단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다는 게? 리모델링 사업을 저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아요. 그치. 네, 그래서 외형을 보고 상태를 보고 쉽게 얘기해서 견적을 내면 그럼 이 정도 비용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뜯어보니 부분 철거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어. 네, 예전에 할 때 건물이 이제 3층짜리 건물이고 한 층을 이제 중축을 하는데 네, 그 구조안전 진단했더니 구조 보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구조 보강 비용이 4억 5천이 나왔어. 이게 7년 전인가 8년 전인데 사실 한 1억 정도 최대치로 보였는데 갑자기 한 3억 5천에 보니까 사업성이 훅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지. 총 매출 그 공사 규모가 얼마짜리인데? 그게 리모델링 비용만 한 그때 8억 정도. 8억 정도. 그럼 50% 증가된 거예요? 4억. 그렇지. 근데 이제 다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 사업성은 워낙에 워낙에 좋은 100%로 거라서. 보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한 60% 가까이 나와서 다행이네요. 어쨌든 돈 꽤 됐지.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그런 보이지 않는 비용에 이제 부담이 크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 철거하는데 일반 신축 철거에 비해서 사실 좀 힘들고, 그리고 구조 보강에 대한 위험,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위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부담되죠. 그렇지. 또 뭐 만약 올 리모델링 하려면 기존 임차인이 명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신축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고, 단지 여기에 대한 위험을 조금 생각을 한다면 지하의 위험이라든지, 지하. 네, 지하에 이 대표님 겪어보셨잖아요. 내가 이제 영등포를 했는데 거기 이제 집안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거기 집안을 강하게 이제 보강을 했는데 그 보강 비용만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여기도 리스크가 있는 거죠. 또 한 3년 전에 한 거 조대표가 지어준 거 기억하겠지만 바닥을 이제 집안을 파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안반 비슷한 게 나왔잖아요. 단단한 그렇죠. 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지? 추가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죠. 한 3,000 들어가고 기간도 규모가 큰 게 들었죠. 아닌데. 네. 기껏 때는 한 달 정도 네. 기간도 네, 들어서 네, 네. 비용은 더 들어가.
사업은 길어져.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도 그렇고 공사의 음,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아까 이제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많이 있다는 음. 거 말씀을 드렸고 신축은 그런 이제 집안이라든지 또 이제 인허가 위험도 있어요, 사실. 예, 허가가 안 나는 땅 또는 토지 매입할 때 사업성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오지 않는 땅을 잘못 판단해서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사상 리스크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좀 더 많다. 공사상 리스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전반적인 리스크 중에는 뭐 집안이라든지 인허가 리스크는 또 신축에 그렇지? 있는 부분이고 리모델링은 그런 게 거의 없죠. 그렇지. 요즘 인허가도 굉장히 까다로워졌잖아. 철거도 굉장히 힘들어졌어 요즘. 그렇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하자. 건물에는 그렇지. 항상 공사 후에도 그렇고, 음, 예, 뭐 공사 완료 다 되고 나서 음, 법적으로 리모델링은 하자 보증이 없죠. 그렇지. 네, 하자에 대한 보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자 보증이 어떤 뜻인지 좀 설명 좀 해줄래? 하자 보증이라는 말이. 하자 보증은 음, 이제 건물이 이제 건축이 완료됐을 음. 때 건축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네, 기본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다 음. 보니까 거의 공사 비중 중에 50%를 이상을 차지한다고 노임이 생각해야 될 정도로 예, 그 인력의 투입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하자에 대한 보증과 책임 음, 그리고 또 얼마나 빨리 치유해 주냐 이런 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면 신축은 그 하자 보증을 책임질 수 있는 뭔가 규제가 있는 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이 하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에 대한 보증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새 것을 분양 받으신 분들은 하자가 있으면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시공사가 해줄 수 있지만 안 하면 네. 그 보증보험 등 걸로 이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건설 공제 조합이라든지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보증법에 정상적으로 가입된 시공사랑 일을 해야 된다. 음. 네,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리모델링은 하자 보증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없다. 네, 아,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보증 가입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그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규정은 없죠. 그래. 네, 그런 거에 대한 위험이 좀 있죠. 그리고 또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 뭐냐면 이거 규모. 못 알아보시겠는데 글 좀만 글씨. 좀만 더 잘 써. 글씨요? 네, 좀 음, 말로 하면서 글씨 잘 못 써요. 음, 이거 규모적인 검토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리모델링의 특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신축이 상대적으로 또 특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 굉장히 서로 다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으로 유리한 사례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 네, 리모델링 유리한 사례.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흔히 뭐 예를 들어서 구상권들 굉장히 비싼 땅값 비싼 동네. 그러면 화면을 한번 그래. 보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럴까? 네. 보여줘봐. 그냥 뭐 아무데나 지도 음, 펼쳐봐서 여기 지금 어린이 대공원역이네요. 어린이대공원 하양동 쪽인가? 예, 여기 보면 이제 상업지역이겠죠, 여기가. 예, 요 라인이 이제 상업지역인데 여기에 계략적으로 아무데나 한번 찍어보죠. 찍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상권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네, 여기 뭐 흔히 이제 구상권이네. 네, 구상권이죠. 그럼 예를 들면 뭐 요 건물 딱 보기 좋네요. 자, 이거 1층 단층짜리 건물이에요. 저 비싼 땅에 저기 단층짜리가 있네. 그렇죠. 예, 비싼 땅에 단층짜리 건물이 오래된 건물일 겁니다, 아마. 음. 근데 보시면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게. 네. 주차 계획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음. 이유는 과거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건물 지으면 가장 우선 고려해야 될 게 주차장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뭐 요즘 다세주택 빌라 짓는 거 보면 1층이 다 주차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주차 관련 법이 굉장히 완화돼 있었나 봐. 아무래도 차가 지금 현대화되면서 차가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공급도 많아진 거지. 과거에는 사실 차가 흔하지 않았잖아요. 그래. 과거라고 하면 좀 너무 네, 아무튼 네. 내가 어렸을 때 네, 차가 그럴 줄 별로 알았어요. 없었어. 네, 그 동네에 말씀 차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네, 그 말씀 하실까봐. 네. 저도 음,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1층 상권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 곳에 만약에 신축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차 계획하느라고. 그렇지. 1층을 다 주차장으로 그럼요. 해야겠네. 제가 지금 그냥 러프하게 봤지만 1층 상권이 핵심인 골목이라고 생각이 그치. 되거든요. 보시면 2층도 그렇게 뭐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게 많은 골목이 그렇지. 아니니까. 아무리 지금 저기 뭐 신촌 같은 데 가봐도 네. 이제 거기 많이 상권이 안 좋았었지만 네. 1층을 해도 거의 다 임차인이 찾는데 네. 2층, 3층은 지금 공실이 엄청 많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1층이 그만큼
고객을 유입하는 데 있어서 자영업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특히 이런 사건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신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계획이라든지 대지안의 공지 뭐 이런 것들, 이격, 대지 이격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1층의 가치가 많이 줄어들죠. 이런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사실 낫습니다. 그리고 증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일정 규모 이하의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법 적용받던 건물과 현재의 증축에 관한 법 적용받아서 한번 볼까요? 그래. 네,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아까 거기 주소 쳐보는 거야? 네, 그럼 보면 건물을 1970년도에 지은 겁니다. 오래됐죠. 이때 당시에는 주차장 조대표보다 기준 오래됐네? 그치? 그렇네요. 네, 저보다 나이가 오래됐네. 나보단 어리네, 그래도. 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주차장법 적용 안 받고 지어진 부분은 그대로 가고 새로 1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증축을 하더라도 주차장을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치. 그런 범위를 체크해서 그 정도 규모에서 증축을 하는 걸로 이게 리모델링이 훨씬 유리하죠. 이런 경우는? 네, 그렇죠. 그 가치가 훨씬 커질 겁니다. 네, 그런 좋은 사례고 그 옆에 건물도 마찬가지로 딱 봐도 이것도 이제 좀 오래돼 보이거든요. 네, 오래된 건물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 1층 임대료가 2, 3층보다 보나마나 더 많을 텐데, 보시면 주차장이 없어요. 그치. 저걸 새로 지어버리면 1층 임대료가 다 그렇죠. 나가는 거죠. 네, 여기 지금 주차장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리모델링 해야죠. 네, 이런 케이스는 이제 무조건 리모델링이 유리합니다. 그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축은 이제 정해진 법규 내에서 우리가 현재 지금 그 법 규정 지켜가면서 거기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성 낼 수 있는 노하우를 담아서 해야 되는 경우고, 이 규모에서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리모델링은 장점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네, 우리가 이제 토지와 건물을 여러분들이 매입했을 때 좀 오래된 거요. 이거를 이제 신축을 하느냐, 리모델링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사실 사업 분석을 해보면 다 알 수가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수명은 당연히 이제 요즘은 건물 지으면 뭐 100년도 가겠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 4, 50년 정도고, 네. 리모델링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수명이 좀 짧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경제성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축에 비해서 이제 비용은 이제 적게 들어가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 리스크는 리모델링이 신축에 비해서 높지만 신축도 큰 리스크들, 보이지 않는 리스크도 가끔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 무서워서 또 못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감안하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하자보 중 리모델링은 없고 신축 사업은 있다는 거. 또 사업의 규모 같은 경우 보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1층을 꼭 살려야 되는 상권에서는 네. 리모델링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겠네. 그게 맞습니다. 임대료가 다 나가면 수익성이 안 나올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하고 이제 신축을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질문들 올라오시는데 질문 올라온 거 몇 개 답변하고 한번 네. 해볼까? 여기 아라비카 님께서 네. 부산에 사시나 봐. 그래서 부산에 다가구 주택 지하철역 3층 40평을 갖고 계시다고 하네. 공실이 계속 생기니 잘 나가지도 않아 신축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지 전세 월세방 이제 11칸을 이제 임대 중이라고 하시네. 네. 그래 이건 이제 컨디션을 봐야겠지만 대략적으로 좀 말씀 좀 3층 40평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 면적이 40평이라는 뜻인가요? 그러신 것 같아요. 용도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공실이 계속 생긴다. 신축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지. 전세 월세 그렇네요. 전세 월세 11칸 임대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원룸이나 주택을 임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음 부분에 제가 건물 매입하고 신축 사업에서 이 부분 좀 설명을 안 그래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오래된 건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새로 공급되는 그 건물의 경쟁에 의해서 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치. 네, 새로운 신축의 새로운 옵션, 새로운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나 지금 지으면 또 내 후발주자들이 나를 또 경쟁으로 미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100평의 건축을 하는데 이 100평의 건축을 내기 위해서 사업성을 내기 위해서 여러 세대를 구획을 했다. 근데 후발로 짓는 것들은
그러지 말고 난 더 쾌적하게 하기 음. 위해서 세대수를 줄이고 더 쾌적한 집을 그치. 많이 만들 거야.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죠.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100평을 10세대만 지을 수는 없다. 음. 예를 들자면 최소한 12세대 더 많이 지어야 사업성이 있는데 그렇지. 아무리 쾌적하게 하려고 해도 원룸을 10세대를 짓게 되면 사업성이 안 나오죠. 그렇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경쟁에 의해서 내가 더 넓게, 더 좋게 한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계가 있어요. 경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한계가 분명히 네, 있다는 맞습니다. 거.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기획을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질문하고 연계되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그냥 건물을 지어진 거를 이제 매입해서 그냥 바로 하는 경우 이 선택을 대부분 하지. 근데 내가 좀 노력해서 신축으로 가겠다. 네. 하면 분명히 이게 이득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어려운 있죠. 걸 차이가 하는 있죠. 거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그냥 매입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타이밍에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한번 나도 새로 지어볼까? 네. 그러면 지으려면 그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기존 건물 매입하는 거하고 신축하는 거하고 좀 비교 좀 네. 해볼래? 그거 준비한 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건물을 매입하는 것과 이제 신축하는 거에 네, 비교를 보자면 일단 자금 흐름적인 측면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계약하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세를 받는 부동산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금 투입 즉시 그러네. 잔금 수익이 치르는 바로 거지. 발생됩니다. 예, 수익이. 그 다음부터 월세가 수익이 들어온다. 발생된다고 봐야겠죠. 뭐 이거는 수익이 바로 발생. 근데 저희는 신축은 최근에 이제 인허가 기간도 길어지고 뭐 건축 신고 기간도 올라가고. 길어지고 예, 건축 기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금 투입에 대해서 완공이 될 때까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요. 길다. 그동안은 계속적인 투자, 대출이자도 사업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돈만 들어가는 거지. 네, 그동안.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일반 매입에 비해서 훨씬 길죠. 네, 길다. 그래서 자금 투입 후 즉시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네, 이제 위험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아까 조 대표가 얘기했듯이 사전에 우리가 수지 분석을 하면서 자금 흐름도 다 계획하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준비하고 하면 또 충분히 감당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감당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금 흐름 면에서는 건물 매입이 빠르다. 뭐 이게 그렇죠. 좋다 나빠를 떠나서 이제 네, 빠르다. 네, 네, 네. 수익성은 나중 얘기고 그치. 일단은 현금 흐름이 그렇다는 거고 사업의 진행적인 측면에서 매입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음, 네, 왜 그러니까 그렇지? 저희 신축은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 리스크 있죠. 뭐, 시공사와의 시공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그치, 뭐 민원부터 해서. 지질, 민원 엄청 많죠. 그치.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임차인 승계 받아서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네. 이어가는 거니까. 네, 그냥 이어가면 되니까 그런 위험이 적습니다. 단 불법, 불법 문제, 건축물. 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더 불리할 수 있죠. 모르니까. 연식도 오래됐고 모르니까. 뭐 네, 다 솔직히 얘기해 줄 리는 없잖아. 그렇죠. 그치? 네, 뭐 매도인 책임 6개월 정도 보증은 하지만 그 이후에 일반 책임 이후에는 사실 의무가 거의 사라졌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불법적인 거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나와 있지 않지만 알고 보니 불법.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 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용도적인 불법, 그 건축 면적 확장이라든지 그치. 세대수 나누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불법 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사전에 좀 체크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게 위험으로 나중에 돌아옵니다. 나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이제 건물 매입해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네, 이게 불법인지 모르고 네. 아직도 모르고 오신 거예요. 이거 불법인데요. 지금 사실 많아요. 보니까 네,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이라고요. 이제 네, 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몇 년 갖고 있는데 불법인 걸 아예 모르고 있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 꽤 많아. 특히 택시 개발지구 이런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이제 많고. 그래서 부동산은 몇 억에서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지?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 그리고 아까 그 질문자님이 했던 그 내용이랑 딱 맞는 건데 기획적인 측면에서 기존 건물은 장기적으로 좀 잘못된 기획이라든지 경쟁력이 떨어진 기획, 설계, 구조 네, 이런 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위험이 높죠. 이해되시죠? 어떤 말씀인지. 그치. 신축은 내가 원하는 트렌드에 맞는 네, 그런 기획이 가능하죠. 경쟁력 있는, 그러니까 내가 동네 1등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부산에서 1등 하시면 그렇지. 네.
그 상권은 항상 이건 바뀌고 유리하죠. 트렌드도 바뀌는데 기존의 건물은 지었을 때부터 뭐 물리적인 거 포함해서 네. 건축물의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 네네. 근데 내가 새로 지을 때는 앞으로의 이제 미래 트렌드 네, 또 그 지역에 이제 경쟁력 있는 건축물 네, 그렇죠. 뭐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그런 면에서는 신축이 좀 더 유리한 거네.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게 기획이 안 좋은 것들은 수익률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경쟁에 밀리고 공실이 자꾸 생기고. 이런 경우도 있어. 이제 뭐 평촌이나 또 일산이나 또 저쪽 그 강남 쪽에 보면 학원가 거리들 있잖아. 네. 은행동 그쪽도 그렇고. 네. 근데 지금 거기에 이제 학원 시장이 안 좋아하시니까 그 건물이 용도가 이제 샀는데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상권이 그러니까 그 학원 수강생이 줄면서 건물이 학원으로 다 임대가 안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일부 층을 이제 근생으로 해서 일반 업종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 용도 변경이 안 돼. 아, 네. 왜냐하면 대체로 그 교육연구실보다 근생이 주차장이 좀 더 많이 들어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거지. 네. 그 건물은 그냥 계속 가야죠, 그렇게. 교육연구실로 쓰는데 계속 공실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전 건물들은 이제 리스크가 있을 그렇죠. 수 있네요. 이거 말고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그럼요. 문제는 그런 건물을 그대로 공실로 둘 수 없으니까 건축주가 불법으로 다른 것이고. 네, 개조를 한다든지.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은 아니 기존 건물 매입은 이런 리스크들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역시 아까 리모델링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가 많을 수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고. 그렇죠. 이제 기존 건물 매입할 때 안에를 다 보고 사야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결로나 또 요즘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네. 물이 누수가 되는 데가 그럴 수도 있는지 있죠. 네. 또 이렇게 보면 그냥 가랑비 올 땐 누수가 오는데 막 이번 주에 비바람이 요번에, 치면 네, 그걸 타고 이렇게 누수가 생기는 경우도 그럴 수 있어서 있죠. 또 보일러나 이런 것들 네, 그렇죠. 하나하나를 다 챙겨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자들. 특히 아까 그 질문 주신 그분처럼 원룸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그걸 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과거에 지금은 최근에는 2018년 이후에는 이제 그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회사만 이제 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자기 그 단독 주택을 제외하고는. 근데 과거에 그 이전에 지어진 것들은 이제 면허를 빌려서 개인이 짓거나 또는 아예 면허 없이 건축주가 직영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자가 집을 지어서 굉장히 불량한 케이스들 그래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해서 저희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일 중요한 거. 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건물 매입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게. 네, 그리고 신축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불편하고, 네, 좀 위험도 더 크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축을 하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그렇지. 돈 때문이에요. 네. 매입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지은 건물을 토지 위에 누군가가 지은 건물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분양을 받아도 그럼 마찬가지고. 이제 피를 주고 사야지. 그 사람 노력에 대해서. 근데 그 피가 작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몇 억이 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규모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토지라는 이 원단 위에 건물을 지어진 거를 사는데 이 건물을 그냥 토지가 건물가 그대로 넘기지 않습니다. 플러스 프리미엄 주고 매입을 그치. 하잖아요. 근데 이 프리미엄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거를 신축을 하게 되면 원가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죠. 그렇지. 내가 토지를 사고 그냥 공장도 가격에 사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원가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재단할 능력만 된다면 원단을 사서 내가 옷을 만들면 부가 가치가 커진다. 그래요. 근데 그게 크다. 네. 지금 이제 조건희 대표가 말을 한 대로 이제 건물 매입하는 경우 또 새로 신축하는 경우 보면 대체로 이제 건물 매입하는 게 속 편하죠. 그런데 속 편하지 않은 신축 사업을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입니다. 만약 내가 기존에 있는 거를 내가 30억에 산다. 그럼 내가 그걸 짓는다고 하면 뭐 25, 아니 뭐 20억에도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와 그 노력들 또 그 어려움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들을 돈으로 다 보상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은 어렵지만 신축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